토크합니다 시간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선문현답 여러분 기다리시는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바로 김현 부총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금요일마다 뵙고 있는데 매주 어떻게 이렇게 정치권에서 이슈가 불거지나요? 이번에는 또 나경원 한국당의 원내대표가 아주 이슈를 또 만드셨네요. 보니까. 북한에 대해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대통령을 모독하는 그 발언, 상당히 지금 사실은 이제 방점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모독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지금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어쨌든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통일을 향한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대통령과 정부에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이제 돌이켜 보면 자유한국당 이제 수뇌부들이 통일대교에서 가만히 깔고 이상한 모자 쓰고 번거지 모자 쓰고 당시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내려오는 김영철 부위원장을 맡겠다며 퍼포먼스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평양 올림픽이다라고 비아냥거리고 심지어 그 IOC 위원에다가 이 남북 단일팀 구성되는 것을 반대하는 서한까지 보내서 정말 조롱거리가 됐던 것이 불과 1년 전인데 어쩌다가 나경원 대표께서 대변인 시절에 BBK 주어 없다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또 국민들로부터 지탄이 됐고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감옥에 있다 보석으로 풀려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나 까마귀 날짜 배 떨어졌다는 격으로 좀 나경원 원내대표가 힘을 너무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분이 물론 뭐 지난 연말에 좀 사실은 그 운영위원회에서 조국 수석하고 임종석 비서실장 불러내서 굉장히 망신을 샀고 그다음에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가지고 또 지도력이 곤두박질됐고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본인의 이미지를 강하게 좀 원내대표로서 좀 강하게 보이려고 네. 강하게 보이려고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 지금 반북 이데올로기 또는 반통일 그다음에 뭐 경제에서는 유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밑도 끝도 없이 뭐 북한을 대변했다 그런 발언을 해서 결국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했는데 굉장히 이제 듣지 않도록 해달라의 방점이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거기서는 이제 외신을 인용한 거다. 네. 이게 그렇게 뭐 정말 요청을 한 거다. 듣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의도잖아요. 근데 그 앞서 말한 게 이분이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다. 그건 본인의 생각이신 예, 거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은 밑도 끝도 없는 대변 옹호. 얘기는 그 얘기는 블룸버그에 없는 내용이에요. 블룸버그에는 유엔 총회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을 대신해서 전달했다. 그래서 대변인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좀 황당한 얘기이죠. 얘기를 그럼 전달하는 것 또는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3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 거기에 나온 성과를 유엔에서 그 입장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전자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을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유엔에 가서 얘기하는 게 그게 대변이다 얘기한 것도 굉장히 경우 없는 기사이죠. 그 경우 없는 기사를 대변한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기사가 요즘 나온 기사가 아니에요. 아니죠. 작년에 나온 기사이고 이분이 이제 뭐 연합뉴스에 근무를 하다가 블룸버그 통신에 가서 이제 근무한 지 얼마 안 되는 시기에 뭐 북한 전문가다라고 해서 그 이전에는 뭐 그런 영역에서 기사를 쓰진 않았는데 뭐 그런 것까지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언론에 보도됐다고 그대로 다 인용하고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인용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담은 거죠. 그 단어는 네. 수석 대변이란 단어는 어디에도 쓸 수 있는 거죠. 우리 당에도 수석 대변인이 있고 자신의 당에도 수석 대변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인용했다고 얘기한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또 다른 거짓말이고 솔직하지 못한 거죠. 말해놓고 문제가 되니까 네. 뭐 외신에 보도된 거다라고 했는데 외신에 보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예. 일단 뭐 자유한국당 요즘 뭐 나경원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특히 자극적인 발언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태극기 부대를 뭔가 의식한 그런 저는 뭐 의도적인 그런 발언인 거죠. 이게 정말 말실수가 아닌 거잖아요. 일단은 제가 네. 볼 때는 어저께 이제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반민특위를 또 거론을 했어요.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고 그리고 전쟁을 야기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 정말 역사인식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역사 교과서를 예곡하고 국정화 교과서를 만들려고 시도를 하다가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혀서 결국은 딱 한 군데 학교에서 채택이 됐다. 그것도 무산됐지 않습니까?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 친일적 발언, 그러니까 사실은 반민특위는 친일에 부역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하고 네. 그다음에 그 단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것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중단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민특위를 구성한 것이 국민을 분열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럼 친일했던 사람들을 보호했어야 되는 거냐. 건국 70주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임시정부 100주년입니다. 네. 이번에 그 대표 연설에도 건국이라는 개념을 도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했던 그때의 입장에서 한치도 변함이 없고 외려 퇴보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대통령에 대해서 모독한 것이 문제이지만 그 근저에 깔려 있는 우리의 역사의 몰 상식과 몰 이해가 지금 자유한국당의 현주소이다. 결국은 이 과거를 잊는 조국에겐 나라에겐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잊고 싶어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가 특히 이 3.1 혁명 100주년이었고요. 유관순 열사의 그런 정말 만 17세 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손톱이 빠져나가고 자궁이 파열될 정도로 그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던 분들의 역사가 있는데 이분들 특히 자유한국당의 일부에서 이런 특히 독립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분들 중에 서운이 추서된 분들을 조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아마 이런 논리를 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엊그저께 발언했던 내용도 문제지만 이렇게 그 반민특위까지도 수면 위로 해서 제대로 된 인식이 없는 발언이 더욱 위험하다. 그런 부분들이 어제 뭐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 뭐 발언에서 다 녹여져서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말씀대로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삼수를 해서 된 거잖아요. 원내대표 어렵게 됐고 얼마나 거기서 연설을 하고 싶으셨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중도 많이 반영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원내대표 연설 같은 경우는 이제 당의 협의를 많이 거치고 며칠 전부터 뭐 자문도 거치고 해서 전체적인 목소리를 이제 담는 거고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사실 뭐 잘했다, 뭐 응원해주고 지금 분위기는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는 너무도 좋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연설 끝나고 나올 때 저는 그 장면이 참 잊혀지지가 않는데 화이팅을 외치면서 그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런 그 부분들을 보면서 뭐가 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다만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그 부분은 그게 미리 원고가 공개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걸 확인을 했을 텐데 그때는 이의 제기를 안 하고 나중에 이제 뭐 그건 엠바고라는 거죠 시스템이. 네. 그러니까 연설문을 기자들한테 이제 1시간 전에 그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국회 들어갈 때 거기 보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깔려 있죠. 네, 그러니까 네.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시간이 10시니까요. 볼 수 있는 거는 미리 이것이 인쇄돼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 그 컴퓨터 안에 담겨져 있는 거고 그리고 책상 위에 뭐 놓여줄 수도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엠바고라는 네, 거잖아요. 네, 10시 네. 전에 내용이 수정될 수도 있고요. 그 내용이 그 단말기에 있다 하더라도 원내대표가 이게 내용이 문제가 있다 또는 첨삭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미리 그것에 대해서 타당에서 다른 정당에서 그것에 대한 입장을 낼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저희가 미리 뭐 이렇게 행동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작전을 구사했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사실은 뭐 의원들 중에 일부는 3페이지 정도 읽다가 덮었다라는 얘기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저도 물론 그날 이제 기자들이 볼 수 있는 그 시간대 내용을 봤는데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라게. 그 부분에서 말을 또 더듬으시더라고요. 더 대표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제가 네. 볼 때는 그 수석 대표 또 수석 대변인 이렇게 한 거죠. 당황한 거죠. 그런 본인이 당황했다는 얘기는 이 정도의 그 문제 제기를 받을지 몰랐다라고 해서 당황할 수도 있는 거고. 이미 그 부분은 다 그러니까 인식이 그 정도로 인식이 그 멘트아닌가요? 정도로 솔직히 말하면 천박하다는 거죠. 대통령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원내 대변인이나 내지는 당 대변인이 그 정당을 공격할 때는 원래 최전방에 서서 싸움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의 입장을 보다 명료하게 또는 강렬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단어가 굉장히 좀 자극적일 수는 있어요. 대변인은. 그런데 원내 대표는 그 협상을 하는 창구지 않습니까? 네. 여야, 그러니까 뭐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바른미래당 뭐 오늘도 이제 정당 대표 연설을 했겠지만 적어도 정제된 표현을 주로 쓰죠. 그 자극적인 표현은 한두 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 의원들이나 국민들에게 분노를 유발시키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제가 볼 땐 별로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은 민주평화당에서 이렇게 논평을 냈지 않습니까? 아베 정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민주평화당 논평에서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변인 논평인데요. 일본 자민당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했으면 어떻겠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곤란해지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 원내대표가 그렇게 제스처를 취했는데 제가 사실은 조금 자료를 뒤져봤는데요. 2004년도 3월 12일 날이 이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을 합니다.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맞고 몸싸움하고 정말 처절하니만큼 막 끌려나가고 그런 날인데 그날 박근혜 의원이 자리에 앉아서 회심의 미소를 짓는 장면이 탄핵 시기에 그 본인의 탄핵 시기에 많이 인용 보도가 됐습니다. 저는 아마 그 사진이 지금 말씀하신 그 손을 번쩍 들고 파이팅 외친 그 사진이 아마 두고 본인한테는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라고 반성하는 사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만 이제 한국당에서는 그동안에 탄핵 때도 박수 쳤습니다. 네, 그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박수 치고 동료 의원들이 끌려 나가는데도 박수 치고 환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은 234명의 국회의원이 여야 할 것 없이요. 그 정말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 질서를 물랑케 했던 것이 차고 넘치는 증거가 나왔을 때 탄핵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면이 됐고 구속이 되어 있는 거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를 가지고 당시 거대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전신 한국당이 그렇게 폭거를 한 거죠. 그런데 웃었습니다. 현직 대통령 그런데 어쨌든 파면이 안 됐고 그 기각이 된 건데 제가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를 볼 때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 뭐 물론 단기간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존재감은 확실하게 드러낸 거잖아요. 글쎄요, 뭐 박근혜 전 원내대표로서. 대통령의 존재감은 아마 전 세계의 존재감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를 하면서 그런 존재감은 장기적으로 그분 뭐 지금 50대 중반인데요. 그렇게 해서 본인들의 결집을 얼마나 꾀해냈을지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에서의 존재감은 제가 볼 때는 반통일 세력의 수장이고 그다음에 그 일본 정부의 입장을 두둔한 정치인으로 기록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품위 있는 발언이 좀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토크합니다. 함께 하셨는데요. 여기서 퀴즈 시간 갖겠습니다. 자, 어제 정답부터 좀 공개를 해드릴게요. 한미 워킹 그룹이었습니다. 정답자는 펠리스 앤디님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각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을 의회 구성에 반영하기 위해서 생겨난 제도로 정당의 득표율을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제도는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오늘 한라인에서 이야기가 됐던 내용이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페이지에 오셔서 구독하시고 정답 남겨주시고요. 정답 남겨주실 때 꼭 이메일 주소 함께 남겨주셔야 선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영화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토크합니다. 함께 하셨습니다.